구간 i에서 정의되는 함수열 fn에 대해서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요 집합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집합은 요 놈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됩니다. 즉 fnx 빼기 fx의 절대값을 원소로 하는 집합에 있는데 그놈의 무엇? 상한이죠. 상한. 그놈의 상한을 우리는 뭐란다? tn이라고 한다. tn이라는 것은 요 놈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상한을 우리가 tn이란다. 이랬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보니까 함수열 fn이 f로 평등 수렴한다는 거 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여기서 구한 이 상한의 극한값이 0이다. 그러니까 평등 수렴하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상한의 극한값이 0이 성립하고 또 동시에 이렇게 정의된 상한의 극한값이 0이 되면 함수열 fn은 f로 평등 수렴한다 하고 이렇게 맞짱을 뜰 수 있다. 즉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이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요것도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증명해 보겠는데 먼저 평등 수렴하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극한값이 0이다. 요 놈을 우리가 먼저 이 방향을 먼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충분 조건의 증명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평등 수렴하면 요 놈의 극한값이 0이다. 이걸 우리가 증명해 보기 위해서 자, 요것도 선생님이 차분하게 선생님과 같이 적어가면서 우리 하나씩 하나 따져봅시다. 자, 함수열 fn이 그렇죠? 일단 f로 평등 수렴한다라고 하면 이제 평등 수렴한다면 자,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평등 수렴하면 요 놈이 성립한다. 했으니까 평등 수렴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평등 수렴에 대한 그렇죠 정의대로 이미 배운 정의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적당한 자연수 K가 자 뭐해서 자 차분하게 한번 적어봅시다. 존재해서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자, 모든 자연수. 자, 요거는 평등 수렴의 정의를 선생님 그대로 적고 있죠. 모든 자연수 n과 그리고 모든 x. 자, 여기서 말하면 요게 D에 해당돼 여기서는 i니까 모든 i에 포함되는 x에 대하여. 자, 요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평등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평등 수렴하면 fnx 빼기 fx가 의 뺀값의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 보통 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적게 되면 평등 수렴의 정의를 그쵸 완성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 엡실론 대신에 2분의 엡실론을 써도 상관없죠. 자, 여기 선생님이 2분의 엡실론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놈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뭐한다? 그렇죠? 성립한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요 놈을 이렇게 적고 보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 밑줄 친 부분이 지금 뭐냐면 소위 이 위에 적혀져 있는 요 집합의 이게 원소죠. 그렇죠? 집합의 임의의 원소인데 이 집합의 임의의 원소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집합 입장에서 요 놈이 가지는 수학적 의미는 뭐냐면 자, 요 집합의 임의의 원소가 요 놈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틀림없이 요 놈은 주어진 집합의 뭐다? 상계라고 부르죠. 자, 무슨 계? 상계. 주어진 집합이 뭐다? 상계 중에 2분의 엡실론은 하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따라서 우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러면 tn이라고 하는 요 놈은 자 지금 요 놈은 요 집합의 뭐다? 요 주어진 집합의 뭐다? 상계죠. 그런데 요 tn이라는 것은 그 주어진 집합의 뭐다? 상한이죠. 무슨 한? 상한.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상한하고 상계를 비교하면 상한은 상계 중에 가장 작은 놈이니까 틀림없이 상한은 상계보다는 뭐 해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상한 t에는 요 상계인 2분의 엡실론보다는 뭐다? 틀림없이 작거나 같다인데 2분의 엡실론은 다시 뭐다? 엡실론보다 작다이다가 그죠?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그럼 요 tn의 극한인간이 뭐냐? 이라면 요놈 우리는 0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죠. 자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자명하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놈의 극한값이면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요 엡실론은 임의의 양수값인데 우리가 보통은 매우 작은 값이라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놈이 한없이 요놈 요 2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0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요놈은 원래 뭐다? 최소 0보다는 그죠? 요놈은 절대값의 상한이니까 이 절대값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상한이니까 적어도 요놈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요놈이 n이 무한대로 하면 요놈이 한없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일종의 조임 정리에서 요놈의 극한도 우리는 0이다라고 하는 건 자명한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엡실론보다 작은 요놈의 극한값은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놈이 이 엡실론이 한없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요놈의 극한은 뭐다? 0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f의 함수의 레펠이 f로 평등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에 요렇게 정의되어 있는 요놈의 극한이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요 반대로 필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가는, 역으로 가는 경우에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조건? 필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자. 자, 그럼 반대로 증명은, 자, 요렇게 정의되어 있는 상한 tn의 극한값이 0일 때에 함수의 레펠이 f로 평등 수렴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주어진 가정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요 tn의 극한값이 자, 0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한번 출발해 봅시다. 자, 요 놈의 극한값이 0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그럼 우리가 자, 극한의 이제 수렴의 정의를 또 생각했죠. 어쨌든 요 놈의 극한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극한의 수렴의 정의를 그대로 적으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 적당한 자연수 K 자연수 K가 뭐해서 존재해서 자, 요거는 수열의 수렴의 정의를 쓰니 바로 적겠다 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요놈의 극한이 0이라는 것은 절대값 tm 빼기 0 요놈이죠. 요놈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되는데 적어도 요 tn은 그쵸 절대값을 모아놓은 원소의 상한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을 일 없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답니다. 요 tn이 뭐보다 작다? 엡실론보다 작다가 요놈이 자, 가정에 의해서 당근 성립하죠. 그렇죠?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요놈이 당근 성립했다는 것은 이제 어떤 것들을 가져오냐면 자, 다시 요걸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즉, 임의의 엡실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자연수 K가 뭐해서? 자, 존재해서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인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인 모든 자연수 n과 그리고 지금 요 tn에 대해서는 요 x가 i의 포함 원소라는 게 붙어 있죠. 그래서 모든 x가 그쵸? i에 포함되는 모든 x에 대하여 요걸 붙여도 상관없죠. 요렇게 대하여 자,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요놈이 지금 fnx 빼기 fx라고 하는 요놈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한다.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버렸답니다. 그거 왜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이게 문제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요놈을 이렇게 적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어떻게 요놈 해서 요놈하고 관련지어서 해석해야 되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 tn이라고 하는 것은 요 주어진 이 집합의 뭐죠? 상한이죠. 이게 자 뭐라고 요놈이 이 tn이라는 것은 상한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뭐다? 요거는 자, 요 놈은 원소죠, 원소. 이 집합의 원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집합의 상한하고 어떤 집합의 원소를 비교하면 틀림없이 상한은 원소보다는 크거나 같죠. 상한이 물론 원소일 수도 있답니다. 상한이 원소가 되면 원소 중에 제일 큰 놈이죠. 상한은 원소 중에 제일 큰 놈이거나 아니면 그 놈보다 더 큰 놈이 상한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상한은 원소보다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한이 지금 엡실론보다 작다이면 원소도 당근 엡실론보다 작아야죠. 더 큰 놈이 행님이 엡실론보다 작은데 아오는 당연히 엡실론보다 작다이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상한이 지금 엡실론보다 작다죠. 그렇죠? 그러면 원소는 당근 엡실론보다 뭐한다? 작다가 이렇게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놈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요놈이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요놈이 성립한다는 말은 결국 요런 조건에서 요놈이 성립한다는 건 바로 평등 수렴함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함수열 fn이 그쵸? f에 뭐한다? 평등 수렴한다. 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수열 fn이 f에 뭐한다? 평등 수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대 성립했죠. 이런 조건에, 이런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tn의 극한값이 0이면 함수열 fn이 f에 평등 수렴한다. 이 반대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fnx 빼기 fx의 절대값을 요놈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상한 tn을 구해서 상한 tn의 극한값이 0이라는 사실은 곧 이제 함수열 fn이 f로 평등 수렴한다라고 맞짱을 뜬다. 동치다. 같은 것으로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요 정리가 보여주는 내용이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놈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요런 식으로 우리가 또 평등 수렴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평등 수렴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교재의 예제 82번. 자, 예제 우리가 82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니까 함수 fn이 자, 폐구간 0,1에서 자, r로 정의되어 있는 요 함수 fn을 fnx 이꼴 1 플러스 nx의 제곱분의 자, x. 자, 요렇게 우리가 정의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에 함수열 fn이 자, 평등 수렴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라? 한번 보이라. 평등 수렴함을 한번 어떻게 해라? 보여봐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답니다. 자, 요 놈도 마찬가지랍니다. 지금 요 방법으로 이제 평등 수렴을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는 소위 fnx 빼기 소위 fx 이꼴 그쵸? fnx 빼기 fx의 절대값이 요 놈의 지금 상한인 tn을 찾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상한을 찾으려고 그러면 요 놈이 요 fnx 빼기 fx 요 놈의 절대값이 무엇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시했을 때에 만약에 지금 요 놈의 만약에 여러분들 요 놈의 무슨 값을 요 놈을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에 최대값을 찾는다 하면 최대값은 가장 훌륭한 상한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최대값은 요 함수의 최대값은 요 놈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원소이면서 가장 큰 놈이니까 원소이면서 가장 큰 놈은 무조건 상한이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가장 좋은 상한에 해당된답니다. 그래서 요 함수에 우리는 최대값을 구해서 그 놈을 우리는 뭘로 쓰겠다? 상한으로 쓰겠다. 즉 tn 값으로 잡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조금 눈치껏 해야 되는 게 여기에서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fnx는 우리가 요 분모에만 n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놈의 극한값이 아마도 0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럼 요 0이 여기서 말하면 요 fnx의 극한 함수에 해당되는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 놈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몰고 가냐면 일단 요 놈이 0이라고 우리가 추측되기 때문에 요 놈을 0으로 처리해버리고 결국 fnx, 자 여기 지금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요 놈이 음이 아닌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절대값도 떼버리고 1 플러스 nx 제곱분의 x 요렇게 떴을 때에 요 놈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에 요 자리에 요 놈에 뭘 가져온다? 최대값을 가져오면 요 놈이 바로 뭐가 된다? 주어진 함수에 즉 fnx 빼기 fx의 절대값을 원소로 하는 집합에 상한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상한이 된다는 말은 결국 요 놈이 tn 값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놈의 상한을 요 놈을 구해가지고 그놈의 극한을 냈을 때에 그 극한값이 0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평등수렴이 보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fnx라고 하는 요 함수, 자 요 함수가 지금 1 플러스 nx 제곱분의 x고 x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인데 여기에서 요 놈의 최대값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려면 범위 안에 있는 그 값을 조사해야 되는데 자 요걸 미분해 봐야 되겠죠. 자 분모를 제곱을 해주고 분자를 미분한 데다가 분모를 그대로 곱하고 해서 분자를 그대로 해주다가 한 데다가 분모를 미분해서 곱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놈은 자 분모를 제곱해야죠. 1 플러스 nx 제곱의 제곱분에 여기는 1 빼기 nx의 제곱이 되는데 요 놈을 0으로 하는 저 미분해서 0되게 하는 x값을 조사해보니까 그 x가 지금 x의 제곱이 지금 여기서 n분의 1이 나오는데 x가 0하고 1 사이 값이기 때문에 범위 안에 들어가는 x값은 루트 n분의 1밖에 없죠. 그러면 x가 루트 n분의 1일 때 요에서 우리는 뭘 한다?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이 유일한 이 극대값은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최대값은 f의 루트 n분의 1인데 여기다가 이 루트 n분의 1을 집어넣으면 루트 n분의 1을 제곱하면 n분의 1이니까 요놈은 없어지죠. 그래서 요놈은 1 플러스 1이 되어지고 약분되면 여기에 루트 n분의 1을 집어넣어버리면 결국 요놈은 2루트 n분의 뭐가 된다?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자리에 들어간 게 뭐냐면 2루트 n분의 1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2루트 n분의 1은 요 놈보다도 작거나 같다는데 그냥 작거나 단순 작거나 같다가 아니고 요 놈의 뭐다? 최대값으로서 작거나 같다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 놈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원소 중에 제일 큰 놈. 그러니까 뭐가 된다? 상한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요 놈이 곧 요 놈이니까 결국 요 놈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가장 큰 놈. 원소에서 가장 큰 놈. 그러니까 상한. 여기서 말하는 정의대라면 그 놈이 tn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저놈을 tn이라고 해서 요 tn의 극한값이 뭐가 된다? 요 놈의 극한값은 n이 무한대로 가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함수열 fn은 결국 f 이퀄 0에 뭐한다? 평등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인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 수렴함을 보이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하자? 요렇게 펼친 요 놈의 그쵸? 요 놈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상한을 찾아내가지고 그 상한의 극한값이 0인가 아닌가를 보면 된다. 0이면 뭐다? 평등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